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50대 아버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임신부들뿐만 아니라 고령의 여성들도 병원이 없어서 부인과 관련 국가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가 있긴 하지만 한 달에 고작 서너 번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산인분기점 주변에서 달리던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해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도민들이 참여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6월 27일 시작된 이후 세 번째 행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김해의 한 야산에서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시 생림면의 한 야산. 인적이 드문 산길로 들어서자 1톤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안에서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10대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을 살해한 사람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아빠. A씨는 지난 28일 17살 딸과 16살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은 현장 학습을 신청했던 A씨의 자녀가 등교하지 않자 교사가 신고했고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면서 발각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가 범행 동기는 이야기 안 했지만은 또 어떻게 내가 했다. 애를 수면제를 먹이고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그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A씨는 숨진 아이들의 엄마와 10년 전 이혼한 뒤 산청에서 홀로 아이들을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조사하는 한편 자녀들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벼랑 끝에 놓인 지방의료, 이번에는 경남 농촌 상황을 살펴봅니다. 아이 낳기 힘든 농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신부들뿐만 아니라 고령의 여성들도 병원이 없어서 부인과 관련 국가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가 있긴 하지만 한 달에 고작 서너 번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령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15주차 임신부 정세경 씨. 오늘 갑작스러운 통증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를 급히 들렀습니다. 평소 다니는 병원은 의령군에서 왕복 2시간 거리. 다행스럽게 이 버스가 오는 날이라 진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일하다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은 의령군에 아예 없습니다. 일단 다니는 병원에 바로바로 이제 연차를 못 내고 갈 수도 있고 또 연차가 좀 편리하게 안 되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없으면 그 산부인과 진료 보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의령군은 경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인구 감소까지 뚜렷해서 이른바 인구 소멸 지수가 높은 곳입니다. 의령군에 등록된 임신부는 이달 말 기준 4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창원이나 진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의령뿐 아니라 산청과 함양 등 3개 지자체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분만 취약 지역입니다. 함양군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하고는 있지만 분만실은 아예 없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오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가 농촌 임신부들에게 그나마 있는 혜택입니다. 가임기나 고령의 여성을 위한 호르몬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인접에 없으니까 임산부 진료나 그리고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분이나 그리고 그 생애 주기별로 여성 검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지역에 우리 그 여성 검진을 위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소멸, 아이를 키울 환경도 열악하지만 낳는 것부터가 힘든 농촌의 현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29일 오전 11시쯤 함안군 산인면 남해고속도로 산인분기점 주변에서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반대차로인 부산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와 트럭 등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모두 6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사고 수습을 위해 사고 지점 양방향이 모두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제3회 도민참여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검사 대상 수산물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9일 경남수산안전기술원과 멸치권현망 수협 위판장에서 진행된 이번 검사는 지난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 도민이 참관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검사는 통영 멸치 권현망 수협 본소 위판장에 납품된 마른 멸치 2만 5천여 박스 중 3종류를 직접 채취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관인들은 소비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가짜 뉴스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도민 참관 수산물 방사는 검사를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천연기 통영시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29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시장의 발언은 명백한 부정관권 선거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천 시장은 지역축제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 시장을 조사 중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장유 김해관광 유통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롯데가 헐값에 매입한 절대농지로 시세 차익은 챙기면서 관광 휴양시설이 집중된 3단계 사업은 공사 신용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경남도와 김해시는 내년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맞춰 롯데의 사업 완료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 관광 유통단지 사업은 1996년 시작됐으며 27년간 아울렛과 물류센터, 워터파크 등 2단계 사업만 마무리됐고 3단계 사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산 물금 신도시로 이어지는 중앙고속도로 남물금 나들목 신설 사업이 올해 착공됩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남물금 RC 신설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남물금 RC는 기존 물금 RC에서 김해 방향으로 1km가량 떨어진 곳에 하이패스 통행 나들목으로 신설되며 사업비 490억 원은 양산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합니다. 윤 의원은 남물금 RC가 생기면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교통량 분산, 개발 촉진 등 지역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혜진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도서관 회의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조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재능기부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기증식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된 이들의 적응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대우조선 노동조합 창립 36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발표한 2019년부터 이를 불공정 특혜 매각이라고 주장하며 매각 반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우조선지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서 의원의 노력에 감사패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 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받은 감사패라며 모든 영광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국비를 9조 원 넘게 확보했습니다. 경남도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국비는 올해보다 4,960억 원 증가한 9조 2,17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복지 분야가 가장 많고 이어서 농림, 수산, 사회간접자본 등입니다. 특히 경남의 주력 산업인 우주항공과 방산, 원전 관련 사업들이 반영됐습니다. 반면 아예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도 있습니다. 설치 근거가 필요한 국가녹조 대응센터 신설 등은 반영되지 않았고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은 문체부에서 최종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 단계에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여름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7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으로는 면허 취소가 1,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지 506건, 측정 거부가 7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9월과 10월에도 축제장과 관광지 등에서 주야간 불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해난구조교육훈련대대가 해난구조 기본과정 8기 수료식을 29일 부대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장교 10명과 부사관 24명, 병 26명 등 모두 60명의 심해 잠수사가 탄생했습니다. 교육기간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 전성현 일병이 해군 작전사령관상을, 오연성 일병이 해군 특수전 전단장상을, 수료생 모두가 심해 잠수사 휘장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 5일 입교한 8기 수료생들은 인명구조와 잠수훈련 등 12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쳤습니다. 증산상권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제2회 양산 증산 패션 페스티벌이 다음 달 2일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저녁 6시부터 증산 라피에스타 맞은편 5호 광장에서 열리며 패션쇼와 초청 공연,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양산시는 행사 의미를 높이기 위해 패션쇼 시민 모델을 선발하는 등 시민 참여와 고객 유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양산시가 추석을 맞아 9월 양산사랑카드 포인트 지급률을 7%에서 10%로 상향합니다. 포인트는 1인당 충전금인 50만 원 내에서 지급되며 9월 한 달간 최대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9월부터는 모바일 페이로 양산사랑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실물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됐습니다. 김해시 복지재단이 올해 김해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8년 연속 최고점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복지재단은 이번 평가에서 노사협력관계 구축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종합점수도 지난해보다 1.4점 상승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경영 운영과 시정 방향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김해를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복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만 75살 이상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창원에 주소를 둔 만 75살 이상 시민이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카드를 소지한 시민은 오는 10월 2일부터 모든 시내버스를 매월 8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